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관이 좋은 이라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격은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보는 게 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월지가 관인 경우, 정관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투출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월지의 지장간에서 정관이 투출을 했다면 우리가 정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출을 안 했을 때에도 정관격이에요. 월지 그 자체가 정관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월지를 포함해서 양옆에 아니면 요 시지와도 괜찮아요. 삼합이나 반합을 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걸 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기본 월지 그 자체가 격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출 안 하고 지지에서도 삼반합을 안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정관격인 경우는 당연히 정관이 용신이니까 뭐 좋고 나쁨이 없죠. 일단 정관격인 경우 그 사주에서 상신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관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월지가 인수인 경우가 있어요.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월지가 편인인 경우 우리가 인수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최고죠. 예, 우리가 이제 인수용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이 인수를 생해주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관인상생, 관생인, 뭐 관인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뭐 시간에 있어도 좋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지에 있다. 격국에서는 이걸 관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간에 있을 경우, 네. 천간에 있을 경우 관인상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인상생격, 그러니까 인수용관격은 일간이 강해도 좋고 약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일간이 되게 강해야 되고 뭐 어떤 건 되게 약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인수가 정관을 본 경우는 일간의 강약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 대세운에서 이렇게 식신이 온다던가 아니면 여기 옆에 식신이 있다면 안 좋겠죠. 당연히 요 식신이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격의 상신을 둘 다 잘 못 씁니다. 이런 경우는 상관이 있으면 더 안 좋겠죠. 예. 상관은 원래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관경관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렇게 식상이 없다고 치고 이런 경우는 인수가 용신이고 정관이 상신 역할을 해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월지가 재성인 경우, 편재든 정재든 상관없죠. 이러면 우리가 재격이라고 하는데, 항상 월지는 용신이고 용신은 격이고, 격은 나의 주체성, 내가 타고난 재능, 나의 DNA,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본질이에요. 월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격국에서는 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격이 정관을 봤다. 좋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재용생관, 제왕생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생관,
그래서 이 재는 항상 이 귀중한 정관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은 상신은 항상 그러니까 이 격이 생하는 상신은 이게 왕이지만 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격이 생하는 상신은 항상 이 자기 자신, 이 용신 자신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어떨 때 좋으냐면은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가 대세운에 오면 이 재성한테는 이게 탈재잖아요. 탈재, 쟁재, 탈재, 뭐 겁재면 겁재 이렇게 되는데 이 정관이 이걸 막아줘요. 정관은 비견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바로 문 앞에서 비겁을 다스려요. 극해요. 그래서 이 재를 왕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정관이 좋은 거예요. 예, 제격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왕생관. 근데 이제 이때는 일간이 강한 게 좋겠죠. 뭐 여기 인수가 있다던가 여기 이렇게 비겁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간의 뿌리가 튼튼한 일간일 경우, 그러니까 신앙할 경우에 제왕생관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재도 내 힘을 빼고 관도 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와 달리 일간이 튼튼한 게 좋습니다. 근데 일간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해도 일단 제격의 정관은 성격사주예요. 네. 그렇지만 격의 고저, 그러니까 격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네. 일간이 튼튼한 제왕생관하고 일간이 약한 제왕생관은 격이 완전 고저가 다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세운에서 이렇게 인비운이 오면 좋겠죠. 일간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신의 균형을 보는 게 격국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뭐 억부에서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격국에서는 그 격의 고절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이 뭐 이렇게 몇 단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수십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간이 약해야 될 때 약하면 격이 높고, 일간이 강해야 될 때 강하면 격이 높죠 또. 근데 강해야 되는데 약한 경우는 대세운에서 그 인비운이 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이랑 그 억부와 용희신이 한 60%는 겹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쓰임새는 좀 많이 다르다. 정관이 좋은 일 하는 경우는 제격에서 탈재를 막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살짝 비켜가는 얘기인데, 이제 편관격에 원래 정관이 이렇게 투출하면 여기던 시간이던 뭐 월간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투출을 하면 사실은 관살은 혼잡이죠. 그러니까 안 좋죠. 이때는 정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정관을 없애주는 십신이 여기 있다. 뭐 좀 극단적인 경우로 뭐 이런 식신이나 아니면 뭐 상관도 괜찮죠, 사실은. 예. 상관이나 이런 식상이 대세운에서 오거나 이렇게 옆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혼잡을 좀 청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합관유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혼잡이 없는 사주보다 더 발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식상에 덕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아랫사람,
재주, 내 말재주, 내 기술, 나의 외골수적인 어떤 몰입하는, 집중하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 여자면 자식도 되겠죠. 걔네들이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에 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경우는 관사론잡을 해결해 주니까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다른 격국인데 이렇게 상관하고 정관이 있으면 안 좋아요. 사실 이 정관을 극하는 거는 되게 안 좋거든요. 여기 편관이 있다 그러면 정반대죠. 오히려 상관합살, 이 내 상관의 재주로 살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상관 경관하고 상관 합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사론 잡을 때 그때는 정관이 좋은 일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좋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월지가 이제 비견이나 겁재인 경우, 양인도 마찬가지예요. 양인, 우리 양간의 겁재가 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인격이나 월겁격, 걸록격 이런 경우는 정관이 용신입니다. 얘네는 얘가 용신이 아니에요. 얘네는 양인격이면 양인이 용신이고 비겁격이면 비겁이 용신이 아닙니다. 얘네는 외격이에요. 하나의 외격으로 봐요. 그래서 정팔격이 아니라 얘네는 용신이 관입니다. 관. 사실은 정관, 편관, 식신, 상관, 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월지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식재 관살 중에서 어떤 게 내 사주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군겁쟁제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재가 하나 있는데 월겁격인데 여기 다 비견이다 이렇게, 여기 인성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주가 은근히 많아요. 비견이 찾으니까 없네요. 왜 없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양인은 사실 여기 있을 때만 양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일간이 엄청나게 비대하죠. 이런 경우에 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없다. 지금 뿌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지장간은 모르지만 그 경우에는 이 월겁격이라도 재를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지만 힘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다 이제 쟁제를 하는 거죠. 이 많은 비견 겁재들이 재를 극합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 이렇게 있고 식신생재가 되고 이렇게 재가 뿌리가 있다. 하나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있다. 자, 이러면 월겁격에 재를 쓸 수 있는 월겁용재격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월겁격인 경우 재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정관이에요.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월겁격에서 용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모든 천간에 투출한 거는, 특히 재관은 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관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에 여기 지장간에라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지장간에 없다 그러면 이 관을 못 써요. 허관이죠, 허관. 없는 이보다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뿌리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뿌리가 있다고 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록겁용관이라고 합니다.
월겁격인데 록겁격인데 관이 용신인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라는 거죠. 근데 이 관은 항상 외로워요. 되게 좀 약하고 깨지기 쉬워요. 너무나 소중해서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비경 겁재고 이렇게 정관이 튼튼하게 하나 있어도 좋은 사주이지만 사실은 정말 완벽히 되려면 이렇게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인수가 정관의 보좌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도 정관의 보좌관이에요. 재생관 관인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사주 있거든요. 예, 최고의 사주죠. 최고의 사주. 이 정관을 그 보좌관 둘이서 성격이 다른 보좌관 둘이서 이제 양옆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 정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상관이었죠. 이 상관이 대세운에서 와도 얘가 깨지질 않아요. 이 인수 때문에. 예,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용어로 뭐 신강치삼기라고도 하는데 자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신강한 일간이 삼기를 얻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럴 때는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월지가 양인인 경우 양일간일 때 겁재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양인일 때도 좋아요. 예, 편관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관으로 다스리면 좋죠. 특히 이렇게 보좌진이 있다면 편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정관에 우리 관의 가장 큰 일은 정관이 하는 좋은 일은 왜 좋냐면 탈재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재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재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이 탈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재격일 경우 아니면 상신이 재일 경우에는 그 비거분이 오면 일단 몸을 사려야 돼요. 그렇죠? 이 비경이나 겁재가 이 재를 극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 이 비견을 먼저 다스리는 게 관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격일 때는 관이 있으면 아니면 제가 뭐 상신이라서 위에 있는데 제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되면 관이 꼭 있어야 돼요. 편관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제격인데 편관이면 재생살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겁을 다스리는 건 관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를 알아봤어요. 다음엔 정관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경우, 나쁜 일을 하는 경우 별로 없겠죠. 예. 그래도 한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